한겨울 낡은 병원 앞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두 남자가 마주선다. 이제야 기억나네. 나를 버린 게 누구인지. 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칼처럼 꽂힌다. 너 설마 도연이냐? 내가 왜? 내가 살리겠어. 대신 진실을 모두 고백하고 내게 넘겨. 겨울 공기보다 매서운 형제의 시선이 부딪히며 긴장감이 폭발한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정의로 그룹 본관 최상층 이사장실입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올겨울 첫눈입니다. 정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정의로 그룹의 총수이자 성공한 의사로서 그에게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사장님, 새벽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칩니다. 전국 5개 병원 현황, 의료진 충원 계획, 신규 장비 도입 현황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눈발을 바라보던 정도연의 마음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거리에서 굶던 그 겨울,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내게 남은 건 살아남겠다는 다짐뿐이었어. 27년 전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떨며 보낸 그 밤이 생생합니다.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25살 청년에게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낡은 코트만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형 정태수가 유산을 독차지하며 동생을 집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내 몫은 없어. 형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정도연은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 인턴 생활을 병행했던 그 힘든 시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의학 공부에 매달렸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도연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번에 인수 검토 중인 병원 관련 자료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서원병원인데 병원장이 급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정도연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서원병원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익숙합니다. 서원병원이요? 네, 중소규모 종합병원인데 최근 경영난으로 인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도연은 자료를 받아 펼쳐봅니다. 병원 계열, 규모, 진료 과목을 차례로 살펴보던 중 한 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대표 원장 정태수. 그 순간 정도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태수. 바로 자신의 친형 이름입니다. 27년 전 어린 동생을 거리로 내몬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든 자료가 떨립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사장님, 괜찮으시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정도연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서원병원은 직원 200명, 병상 300개 규모입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등 기본 진료과는 모두 갖추고 있지만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도연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재정 상황, 환자 수, 의료진 현황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형은 의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27년 전 정태수는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때는 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병원까지 차리게 된 것입니다. 병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언제로 잡을까요? 김 과장의 질문에 정도연은 잠시 고민합니다. 형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업상 만남이 아닙니다. 27년 만의 재회이자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창밖 눈발이 더욱 굵어집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금세 녹아내립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것이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27년 전 버림받은 그 소년이 이제는 형의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일 오후로 일정을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메모를 하며 나갑니다. 이사장실에 혼자 남은 정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발 사이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부모님과 함께했던 따뜻한 저녁 식사, 형과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밤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정도연은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떨던 그 약한 소년이 아닙니다. 성공한 의사이자 거대한 의료재단의 총수입니다. 형과의 재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집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덮어버리려는 듯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갑니다. 정도연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정태수라는 이름이 여전히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도연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강석으로 향합니다. 조수석에는 인수 관련 서류가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거리가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합니다. 이사장님, 서원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낡은 5층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의료 그룹의 최신식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건물 외벽은 시간이 흘러 변색되었고 간판도 낡아 보입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도연은 차에서 내려 병원 입구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27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들도 보입니다. 생각보다 병원 운영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정도연 이사장님이시죠? 병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정도연을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도연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곧 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간호사가 원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도연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입니다. 정태수. 바로 자신의 친형입니다. 태수도 정도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펜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도연이, 너냐?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7년 만에 듣는 형의 음성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형. 정도연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의자에 앉습니다. 내가 정의료 그룹 이사장이었구나. 몰랐어. 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놀라셨겠지만 저는 사업차 왔습니다. 정도연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철저히 사업적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서원병원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꾹 다뭅니다. 실제로 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었고 은행 대출금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수를 원하는 거냐? 조건부로 검토 중입니다. 정도연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잃고 정도연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동생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도연아, 그때 일은 사업 이야기만 하시죠. 정도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태수의 말을 차단합니다. 과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은 몇 명인가요? 의사 20명, 간호사 70명, 기타 직원 포함해서 총 200명 정도입니다. 태수는 억지로 사업 이야기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정도연은 병원 현황 자료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환자 수, 진료 과목, 의료 장비 현황까지 모든 것을 점검합니다.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부채가 50억 원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적자가 계속되어서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동생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정도연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의료진 수준은 어떤가요? 최신 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의료진은 경험이 풍부한 편입니다. 하지만 장비는 예산 문제로 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원병원의 의료 장비 대부분은 10년 이상 된 구형들입니다. MRI, CT 스캔 등 핵심 장비들도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환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고령자가 많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를 이룹니다.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역 밀착형 병원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환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태수가 입을 엽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형,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정도연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태수의 사과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인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연은 미리 준비해온 조건서를 꺼냅니다. 첫째, 모든 부채는 정의료 그룹이 인수합니다. 둘째, 기존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합니다. 셋째, 병원 이름은 변경됩니다. 태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사실 이 조건들은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부채까지 떠안아주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태수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처지입니다. 병원을 넘기고 나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막막합니다. 그건 형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정도연은 냉담하게 대답합니다. 형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면 인수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겠냐?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정도연은 일어나 문으로 향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도연아. 문을 열려던 정도연이 멈춥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27년 동안 묵혀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옵니다. 정도연은 잠시 멈춰 섰다가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사업적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문이 닫히고 태수는 혼자 남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고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어린 동생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도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얽매일 수는 없습니다. 사흘 후 오전, 정도연은 정의료 그룹 이사회실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서원병원 인수권에 대한 최종 검토 회의입니다. 서원병원의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부채가 50억이 아니라 70억에 달합니다. 경영이사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정도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럼 애초 자료가 거짓이었다는 뜻인가요? 네,
일부 부채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채업체에서 빌린 돈이 상당합니다. 정도현은 주먹을 꽉 쥡니다. 형이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7년 전 그때와 똑같습니다. 이사장님, 인수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부원장이 신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도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바꾸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정도현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임원들이 입을 다뭅니다. 이사장의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도현은 직접 서원병원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로비가 어수선합니다. 환자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도현이 접수 직원에게 묻습니다. 아, 그게 월급이 밀려서 직원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정도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원장실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보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수가 책상에 머리를 묶고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형. 태수가 고개를 들어 정도현을 봅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도현아, 왜 또 왔냐?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도현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꺼냅니다. 부채가 50억이 아니라 70억이더군요.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들킬 줄 알았지만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어. 미안하다. 너무 부끄러워서. 27년 전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죠. 부모님 유산이 3억이 아니라 5억이었는데도. 정도현의 차가운 목소리에 태수는 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형은 변하지 않았네요. 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고 무서웠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7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29이었어. 갑자기 가장이 되어야 했고 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군요. 정도연의 냉정한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하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혼자서 잘 살라고요? 25살 의대생이 갈 곳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하고서요? 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역 지하도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것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며 라면으로 연명했던 것도 모르시겠죠? 태수는 충격을 받은 듯 정도연을 바라봅니다. 동생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도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나요? 아니면 모른 척했나요? 정도현이 일어서며 태수를 내려다봅니다.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건을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현은 다시 의자에 앉으며 새로운 조건서를 꺼냅니다. 첫째, 모든 부채 70억은 정의료 그룹에서 떠안겠습니다. 둘째, 직원들의 밀린 월급도 저희가 지급하겠습니다. 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도현을 바라봅니다. 예상보다 훨씬 관대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형께서는 이 병원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고 의료계에서 영원히 발을 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셔야 합니다. 환자들과 직원들에게 거짓 경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도연아, 그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너무 한다고요? 정도현이 냉소를 띠며 말합니다.
27년 전에는 형이 저를 거리로 내몰 때는 너무 하는 게 아니었나요? 그건 상황이 달랐어. 어떻게 다른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형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시잖아요. 정도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원병원 앞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의 환자들과 직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형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태수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입니다. 정도연의 말이 맞습니다. 자신의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도연이 문으로 향합니다. 도연아, 잠깐만. 태수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정말 용서는 안 되는 거냐? 나도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정도연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봅니다. 용서요? 형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저를 찾아보셨나요? 안부라도 물어보셨나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27년 동안 동생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혼자 하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형의 동생이 아닙니다. 정도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태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현아, 형이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정도현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복도에 태수의 울부짖는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이틀 후 오전, 정도현은 정의로 그룹 이사장실에서 서원병원 관련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태수가 조건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서원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정태수 원장이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대형 투자회사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정보도 있고요. 정도현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서원병원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제죠? 환자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의혹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실제보다 많은 치료비를 청구해왔다는 거죠. 정도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보험 사기 사건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내부 직원이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정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형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사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원병원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의로 그룹의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도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인터뷰를 거절합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발언은 위험합니다. 오후 2시 정도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도현아, 나야. 태수다. 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매우 다급하고 절박해 보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좀 만날 수 있겠냐?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로 하시죠. 전화로는 안 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태수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정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합니다. 1시간 후에 서원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겠습니다. 1시간 후 정도현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합니다. 태수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습니다. 형. 정도현이 앞자리에 앉자 태수는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봅니다. 도현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가요? 검찰에서 병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대. 보험 사기 혐의로. 정도현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실인가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답은 충분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병원이 너무 어려웠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장비도 고장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짜 진료비를 청구한 거군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정도연은 한숨을 내쉽니다. 형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년 동안 약 10억 원 정도. 정도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도연아,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모르겠어. 태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27년 전 동생을 내쫓을 때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건가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언이라도. 태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도연은 잠시 침묵을 지킵니다. 형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형, 이제라도 자수하세요. 자수?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세요.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반대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 감옥에 가면 병원은 어떻게 되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 그건 형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형 때문에 충분히 피해를 봤어요. 정도연의 냉정한 말에 태수는 절망합니다. 도연아, 제발 도와줘. 내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27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정도현이 일어서려 하자 태수가 다급하게 손을 잡습니다. 도연아, 기다려. 내가 내게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번만은 뭐죠? 또 거짓말을 하시려고요? 정도현이 손을 뿌리치려 하는 순간 태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도연아, 형이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봅니다. 정도연은 당황해서 태수를 일으키려 합니다. 형,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겠어. 태수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정도연은 어쩔 수 없이 태수를 일으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 용서와 도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도연의 차가운 대답에 태수는 다시 절망합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냐? 법적인 문제는 형이 해결하세요. 다만, 정도연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다만 뭐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며 정도연을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서원병원을 인수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 형께서는 완전히 손을 떼셔야 해요. 태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병원을 잃는 것은 아쉽지만 직원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면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도현이 말을 이어갑니다. 형께서 저지른 보험 사기는 스스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의료업계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두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봅니다. 27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골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정도연은 뉴스를 보며 경악합니다. 화면에는 서원병원이 비춰지고 앵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태수 서원병원 원장이 보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도연은 리모컨을 꽉 쥡니다. 10억이 아니라 15억이라는 것에 놀랍니다. 형이 끝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태수 원장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서원병원 앞에서 분노한 환자들과 가족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할머니 이름으로 받지도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다고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환자들만 피해를 봅니다. 정도현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형의 잘못으로 인해 무고한 환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론에서 정의료그룹과 서원병원의 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정태수 원장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정도현은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 관계가 공개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죠?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곧 기자들이 몰려올 것 같아요. 정도현은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의료그룹 건물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정도현 이사장님, 형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서원병원 인수가 형을 도우려는 의도였나요? 정의료그룹도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도현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립니다. 모두 언론사와 관련 기관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입니다.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김 과장이 급하게 보고합니다. 지금 당장요? 네,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정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이사회실로 향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대 주주인 김 이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언론에서 이사장님이 범죄자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정도현의 솔직한 대답에 이사회실이 술렁입니다. 그럼 서원병원 인수 계획도 형을 도우려는 것이었나요? 박 이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의료그룹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급락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의료그룹의 주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가요? 이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됩니다. 정도현은 궁지에 몰린 기분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의 범죄와 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경영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오늘 하루 만에 예약 취소가 200건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사장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요? 정태수가 구치소에서 기자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부원장이 태블릿을 켜서 뉴스를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태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 동생 정도현은 제가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도현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도현이 저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조언했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이사들이 정도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김 이사가 엄중하게 묻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상태입니다. 이사장님, 당분간 업무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의료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도현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임해 주세요. 이사들의 최후 통첩입니다. 정도현은 주먹을 꽉 쥐고 이사회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정도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27년 전 거리에 내몰렸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이사장님, 저는 서원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네. 정태수 원장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정도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서원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사장실로 돌아온 정도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어둡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와 보고합니다. 이사장님,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거절하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정도연은 결심을 굳힙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형의 거짓말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정의로 그룹을 지키는 길입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정도연은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도연은 약속한 카페에 도착합니다. 구석진 자리에 30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초조해 보이고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서원병원에서 5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이미경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태수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장님이 범죄를 알고 있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정도연의 눈이 반짝입니다.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모든 걸 녹음했거든요. 정태수 원장이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이미경이 USB를 정도연 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안에 정태수 원장이 직원들에게 거짓 진료 기록을 만들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왜 녹음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증거를 남기려던 게 아니었어요. 업무 지시사항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불법적인 대화가 녹음된 거죠. 이미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태수 원장은 이사장님과 만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장님을 많이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원망한다고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동생이 자신보다 똑똑해서 질투했다고, 부모님도 동생을 더 사랑했다고 하면서요. 정도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형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성공한 걸 보고 더욱 질투했어요. 자신은 실패했는데 동생은 성공했으니까요. 이미경이 계속 설명합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 탓으로 돌리면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애써 참습니다. 이 녹음 파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할 거예요. 정태수 원장이 혼자서 모든 걸 계획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요. 이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제 신분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서원병원 직원들을 모두 구해 주세요. 정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입니다. 애초에 그럴 계획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정태수 원장 때문에 피해자예요. 이미경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정도연은 USB를 받아들고 즉시 회사로 돌아갑니다. 법무팀을 불러 녹음 파일을 분석하게 합니다. 이사장님,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정태수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바로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사장님. 법무팀장이 말을 멈춥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죠? 검찰에 직접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태수의 거짓 진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도연은 잠시 고민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검찰에도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하겠어요. 그날 저녁 정도연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정의로 그룹 본사 로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로 그룹 이사장 정도연입니다. 정도연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와 관련된 억측과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집니다. 먼저 정태수와 저는 형제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27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정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태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듭니다. 하지만 정태수 씨가 이사장님과 상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를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도연이 USB를 들어 보입니다. 이 안에는 정태수가 단독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도연의 당당한 목소리에 기자들이 집중합니다. 또한 저는 서원병원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로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서원병원을 인수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피해를 본 환자들에게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냅니다. 정태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연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도연은 이사장실로 돌아갑니다.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정태수가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위증죄로 추가 기소될 예정이래요. 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정의로 그룹의 주가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김 과장이 밝은 표정으로 보고합니다. 하지만 정도연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형을 이긴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집니다.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지만 형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도연은 구치소에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태수가 보낸 편지입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나는 정말 나쁜 형이었다. 용서를 바라지는 않는다. 단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입니다. 정태수의 보험 사기 사건 최종 선고일입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과 언론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도현도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법정이 숙연해집니다. 피고인 정태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태수는 피고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간 15억 원 상당의 허위 보험 청구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친동생에게 죄를 전가하려 한 위증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정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형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피고인 정태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쿵. 판사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정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도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형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동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선고가 끝나고 정태수가 호송되기 전 그는 뒤를 돌아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도현과 눈이 마주칩니다. 태수는 입모양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도현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만 볼 뿐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도현에게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이사장님, 형의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감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도현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차가운 대답에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합니다. 정도현은 차에 올라 서원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수가 완료된 서원병원을 희망병원으로 새 단장하는 날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간호사 이미경도 보입니다. 그녀는 정도현을 보고 고마운 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병원은 희망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환자 중심의 정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간호사가 손을 듭니다. 원장님,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분들은 모두 계속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도 인상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병원 개소식이 끝난 후 정도현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김 과장입니다. 이사장님,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서요? 정태수 씨한테서요. 어떻게 할까요? 정도현은 잠시 고민합니다. 읽어보세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면회 와줄 수 있겠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정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도현은 구치소를 찾습니다. 면회실에서 태수를 기다립니다. 곧 태수가 나타납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와줘서 고마워. 태수가 유리창 너머로 말합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뭔가요? 도연아, 사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5억이 아니었어. 정도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10억이었어. 내가 절반을 숨겼던 거야. 정도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그 돈은 어디 있나요? 은행에 비밀 계좌로 보관해뒀어. 내 목 5억 원이야. 태수가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내밉니다.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죠?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성공한 걸 보니까 더 부끄러워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아, 나는 정말 나쁜 형이었어. 질투와 욕심 때문에 너를 버렸어. 정도연은 말없이 태수를 바라봅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감옥에서 생각해봤어. 너는 어려울 때도 환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진짜 의사야.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는 돈만 생각했는데 너는 사람을 생각했어.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정도현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형, 도연아,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다만 너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줘. 면회 시간이 끝나갑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출소하면 너를 찾아가지 않을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정도현은 일어서려다가 멈춥니다. 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뭔데?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일 후회해. 27년 동안 매일. 정도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합니다. 형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출소하면 연락해도 됩니다. 태수는 놀라며 정도현을 바라봅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연락하세요. 태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도연아. 정말 고마워. 정도현은 구치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밤 정도연은 태수가 알려준 계좌를 확인합니다. 정말로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27년 전 자신의 몫이었던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복수의 도구가 아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3개월 후 희망병원 개원식 날입니다. 병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료진, 언론인들까지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정도연은 새하얀 가운을 입고 개원식 단상에 섭니다. 병원 건물도 완전히 새 단장되어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병원 원장 정도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망을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며 웅성거립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간호사 이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칩니다. 또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방문 진료 서비스도 시작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병원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도연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병원입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정도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멀리 한강이 흐르고 도심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김 과장이 올라와 말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이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장님, 구치소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정도연은 편지를 받아 읽어봅니다. 도연아, 뉴스에서 희망병원 개원식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진짜 의사구나. 나도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맙다. 정도연은 편지를 접으며 복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형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내려가니 첫 환자들이 벌써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보입니다. 원장님, 한 할머니가 정도연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정말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정도연은 진료실로 들어가 첫 번째 환자를 맞습니다. 70살 할아버지입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정도연은 꼼꼼히 진찰을 해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무료로 해드릴게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도연은 보람을 느낍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환자 진료를 마치고 정도연은 병원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이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간호사님. 정도연이 이미경을 부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병원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 해나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도연은 서울역 앞을 지나갑니다. 27년 전 굶주리며 떨었던 그 지하도가 보입니다.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걸어가 봅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곳에서 절망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도연은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그때 한 노숙자가 추위에 떨며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젊은 남자인데 몹시 힘들어 보입니다. 정도현은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도현은 명함을 건넵니다. 희망병원이라고 무료로 진료해드려요. 남자가 놀라며 명함을 받아봅니다. 정말 공짜로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따뜻한 밥도 드실 수 있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도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오늘 밤은 이걸로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남자가 받으려다가 망설입니다. 받으세요. 저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봅니다. 희망병원에서 웃으며 치료받는 환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옵니다. 이미경 간호사입니다. 원장님, 오늘 진료받으신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인사드리라고 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정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밤 정도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27년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복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겨울 거리에서 버려졌던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희망병원의 밤은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정도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